5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원악마 포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악마 포진은 부부 검술이 좋기로 유명한 원앙새를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궁성 앞 정면에 마가 진출하여 막길이 서로 연결되어 원앙 형태로 진영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포진 중 가장 조직적이고 기물들이 상호 연결된 좌우 대칭 형태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원악마를 선수가 아닌 후수로 둘 경우에 초반 형태가 약간 나빠지고 수비에 치중해야 하는 점 때문에 기력이 낮은 아마추어 애호가들은 많이 이 원악마를 이용하지만 기력이 높아질수록 원악마를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대회에서 원악마 포진으로 우승하는 장기 프로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원악마 포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장기협회 김철 구단이 원악마 포진으로 우승한 대표적인 국수입니다. 원악마 포진을 두기 위해서는 안상 차림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상차림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안상 차림으로 둘 수 있는 포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악마와 양기상 두 가지 포진법이 있습니다. 오늘 원악마 포진의 설명을 잘 듣고 주위 사람들과 실제 장기를 둘 때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악마 대 기마 대국에서 원악마 초반 정령 포진 26수까지만 놓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26수까지 두는 수를 잘 보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수 원악마 장기 첫 수는 우측에 있는 조를 썰어서 병과 차를 묶는 방법입니다. 한나라에서도 병을 썰어야 되겠죠. 진마가 삼선으로 진출하고요. 한나라에서도 진마가 삼선으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초날에서 면포를 놓고 한나라에서도 따라서 면포를 두겠습니다. 다음 초날에서 조를 썰고요. 한나라에서도 병을 썰겠습니다. 다시 초날에서 마가 삼선으로 진출하고요. 한나라에서 중앙상이 나오겠습니다. 포가 기포로 초날에서 넘어오고요. 한나라에서는 귀마가 나오겠습니다. 궁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궁이 일선으로 내려오고요. 한나라도 같이 궁을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넣고요. 궁성이 일선으로 내려가고 다시 살을 올리고 한나라에서도 살을 닫겠습니다. 기포에 있던 이 포가 초날의 포가 일선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1선과 3선의 포 분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한나라에서도 1선으로 포가 내려가고요. 다음 초날에서는 좌진에 있는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원악마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좌진에 있는 이 마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좌진에 조리 3개, 우진에 조리 2개이기 때문에 우진이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좌진에 있는 이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이 우진을 보강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나라의 면포가 넘어오고요.
조를, 세 번째 조를 위로 쓸겠습니다. 한나라에서 조를 위협을 할 때 다시 한 칸 올려서 썰어서 합치고요. 다시 포가 아래 기포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악마 정령포진 26수까지입니다. 처음 장기를 접할 때 이 26수까지는 자동적으로 놓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익혀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원악마 대 기마 대국에서 초나라의 농포전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포란 이 포를 써서 상대편 진지를 흔들어 상황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초나라에서 공격을 할 때 원악마에서 첫 수는 오른쪽 이 조를 썰어야 되는데 오늘은 농포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조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측에 있는 조를 썰어야 되느냐 하면은 좌측에 있는 조를 썰게 되면은 한나라에서 기마가 나오고 기위쌍이 나오고 병을 썰었을 때 좌진에 있는 이 졸 두 개가 이 상과 포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칸 올리고 또 올리는데 몇 수의 수순이 필요하죠. 그래서 좌진에 있는 이 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조를 쓰는 것이 첫 수로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악마 농포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조를 먼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라에서도 당연히 우측에 있는 병을 썰어서 졸과 차를 묶어 두겠죠. 마가 진출하고요. 한나라에서도 진마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농포 작전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좌진에 있는 이 포가 3선에서 5선으로 올립니다. 이럴 때 한나라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좌진에 있는 기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한나라가 망하게 되겠습니다. 기마가 나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포가 좌측으로 넘어가서 차를 걸게 되면은 꼼짝없이 차가 죽게 됩니다. 이 차가 피하려면은 병을 쓰는 이 한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상이 진출해서 또 차를 걸면은 여기서도 하는 방법이 두 개의 다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상이 병을 치게 되면은 포가 차를 걸고 상이 차를 걸기 때문에 차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나면 안 되고요. 만일에 이럴 때 차를 죽일 때도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어갔을 때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가 됐을 때 병을 썰었을 때 차를 이 사선에 와서 포와 차를 바꾸는 방법이 손실을 제일 적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나라에서 이 초나라의 농포전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기마가 나오는 방법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포가 3선에서 5선으로 넘었을 때 농포를 할 때 이 한나라에서 포가 면포를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면포를 놓아도 이 한나라에서는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포가 농포를 해서 차를 걸게 되면은 먼저 한나라에서는 면포가 5선으로 넘어와서 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나라에서는 우측이나 좌측 한 칸씩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좌측으로 한 칸 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진에 있는 한나라 포가
농포로 넘어와서 초나라에 차를 걸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차가 한 칸 왼쪽으로 피하게 되면은 이 한나라의 포가 다시 넘어와서 포를 막아서 차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라의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초나라에서는 이렇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죠. 자, 이렇게 포가 초나라에 차를 걸었을 때 이 포가 차를 목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초나라에서는 무시하고 한나라의 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포도 차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초나라 차입니다. 다시 옆에 있는 5점짜리 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에서는 이 포가 살을 취할 수가 없어요.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좌측의 차에 의해서 이 병이 걸려있고 또 이 병을 지키기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포에 의해서 상이 또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5점짜리 이 말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 함의 좌진이 전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라에서 면포를 놓고 다시 장을 부르는 이 수는 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삼선에 있는 포가, 초나라의 포가 5선으로 넘어서 농포를 하려고 할 때 상이 윗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포가 또 넘어가서 차를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포의 타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칸 우측으로 옮겨오면은 바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한나라의 차를 걸립니다. 차가 피했을 때 이 차를 가지고 다시 병을 취하게 되고 또 옆에 병도 또 지금 이 차에 걸려있죠.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3선에서 5선으로 넘어갔을 때 상이 나오고요. 다시 포가 차를 쫓으면은 그냥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병을 썰어주고 상이 나왔을 때 그때 차가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오른쪽으로 포가 농포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으로서 이 병을 치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나라에서도 병으로 상을 먹겠죠. 다시 이럴 때 농포를 쓰면은 한나라의 차가 다시 좌측으로 한 칸 들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좌진의 차가 2선으로 가서 장을 부르게 됩니다. 장을 불렀을 때 아래 1선으로 공이 피하면은 이 차가 3선으로 들어와서 마와 상을 걸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아래로 뺄 수는 없고 1선에 있는 살을 2선으로 올려서 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차가 마의 맥을 막으면서 병을 다시 거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나라의 현란한 농포전 공격으로 인해 한나라는 초반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포전이든 간에 완벽한 것은 없고 제각기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포전을 집중해서 연습하고 다른 포진법에 대해서도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면상포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학년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